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과장과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글로벌 마켓 절정의 공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절정의 공포입니다. 글쎄요, 올해 들어서 지금 낙폭은 지금 상당하고요. 거기에다 전 세계 자산이 10조 이상이 날아갔, 10% 이상이 날아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아직까지 좀 깜깜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지난주 예.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강한 확신이 들었었는데요. 네. 사실 단기 변동성이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너무 여기에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기에서 팔아치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신규 자금이라든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 놓은 자산들은 이번 주간에 좀 해당 자산들을 좀 편입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분을 한번 영위를 하는 이런 순간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사실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됐었던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WTI 같은 경우는 30%를 하야하는 수준, 신저가를 내는 부분들, 특별한 악재가 추가가 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저점을 계속 경신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중국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저희가 점검해드렸던 이슈기도 합니다. 주말 사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들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금요일장 마감 직전에 조금 더 낙폭을 과대하면서 키우면서 마감이 됐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나온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영향받으면서 30달러서 밑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 어떤 미국 증시 흐름 상당히 좀 우려해서 보고 있을까요?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전 세계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공포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직 전쟁 중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 나름으로는 많이,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루 이틀은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약간 좀 지직거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우 지수를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일봉 보시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전일자에 있었던 이 양봉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자신감을 좀 자주 가져갔었고 전 저점 수준에서 반등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감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연봉 한번 보실까요? 연봉?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수가 너무 가지고 있는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7년 연속으로 거의 올랐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상당폭의 지금 조정이 있고 올해 한 8%, 지수상으로 한 10% 가까운 수준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긴축 국면에 들어가면서 돈이 회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단기적인 자산들의 그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경기 하강 국면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은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면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원흉은 어제 시장이 이제 전일 금요일 날 시장, 한국 시장 스타트는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상승과 금요일 날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터지는 것이 무엇이냐? 상해 시장의 하락이었죠. 일봉 보시게 되면 3,000포인트를 다시 좀 하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 아시아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전면적으로 다 영향을 주면서 약간의 쇼크를 좀 주게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좀 전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NN 머니에 있는 이 다른 기사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11월 이후 작년 11월 이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이 되었었고 시장이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뭐 원자재 시장 분명히 영향을 받았었고 또 이란이라는 좋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원유 시장에서 좀 명확히 하락하는 트렌드를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심리적인 지지선인 30불을 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가 30불을 지금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이란이 지금 여기에 더 합류를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차피 뭐 이란은 여기서 감산의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고요. 진짜 경제 이제 오랜만에 풀렸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좀 뭐랄까요 자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뭐 사우디가 감산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당분간 유가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유가는 민앵커님이 정확하게 이제 맥을 짚어주셨고요. 뭐 공급 우위 장세가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 좀 추가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점점 더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니고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이란 원유 수출이 이제 위안 산유를 시작을 하고 한번 한 50만 배럴 정도, 이 정도 지금은 일단 당장 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6개월 후에 저희 나온다, 뭐 언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규모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한 140만 배럴 정도를 했었고요. 2014년도에 한 260만 배럴. 네. 하루에 우리 오버서플라이가 한 2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다가 이제 2014년에다가 했던 260만 배럴 이 정도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쇼크는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캐캐묵은 악재다. 더 이상 이게 좀 작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펀더멘탈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뭐 한 땀 한 땀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머니에서 이제 유가가 종가 기준으로 30불대를 내려앉으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좀 대거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뭐 마라탄 오일, 콘솔 에너지 이런 작은 업체들이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사실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망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수준의 구조조정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네. 추가적인 악재도 없지만 호재도 없고 뭐 이런 레벨을 굳이 더 망가뜨리거나 여기에서 크게 폭등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란 폐쇄 조치 종료, 글로벌 성장률 둔화, 수요 둔화, 뭐 공급 과잉 이런 이슈들이 다 잘 버무려져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 자체는 상당히 컸었던 부분인데 네. 지난 금요일장의 어떤 지표들 흐름을 본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또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비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조금 우려시켰던 소매 판매 결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리테일 세일즈가 뭐 표 나오나요? 리테일 세일즈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먼슬리로 봤을 때 지난달 대비해서 한 0.1%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 뭐 0.1%가 대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은 센티멘트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 세일즈 다음에는 이제 PPI도 나왔었는데 사실 뭐 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 에너지라든가 푸드 그리고 오토 이런 쪽에서는 순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식품이라든가 오토 이런 부분들 자동차 부분에서는 순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합산을 하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공포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가의 이 하락으로 인한 이 생산자 물가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CPI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경기 이게 침체를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지수가 뭐가 있었죠? 지금 컴퓨터가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니팩처링 서베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제 네. 여기서 쇼크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해놓고서 너무 웃기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쇼크를 줬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니팩처링이 잘 되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전 세계적 제가 굉장히 모든 게 풍부해져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그림 하나가 제가 좀 놓친 게 있기는 한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감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느냐 0이 하면 이제 극도로 이제 완전 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공포감이 없이 이제 뭐 아주 탐욕적인 더 오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2주간을 봤을 때 최저치를 계속 경신한 한 8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반대만 하게 되면 시장이 분명히 기회 영역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얘기처럼 진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지금 커다란 공포감을 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 자 결국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돈을 좀 풀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뭐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일단 이번 달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글쎄요, 유럽에서의도 이제 양적 완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페드 이제 일주 뭐 이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페드가 강력하게 좀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상당 부분 좀 부담감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리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히려 완화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게 위기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영국과 한국이고요. 안정적인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진한 파란색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중국, 스페인, 필리핀, 이탈리아, 태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이게 다 올라야 됩니다. 이게 위기가 되려면 이게 다 오르고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야 되고요. 지난 8월을 다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시장이 너무 오버액션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 액션 뭐 결과적으로 전 지지는 언젠가는 잡힌다. 그다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현금을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 국면들이 아닌가. 남아있는 현금들 시장에 집어넣으시면서 상승분,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락은 만약에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아래쪽까지는 슬슬 이제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이제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심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